그리고 이제 그 여의도 정치 바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내년이네요. 총선이. 네. 총선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 물론 뭐 1년을 넘게 남기기는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일단 개혁이 완성이 됐습니다. 당원 100% 투표로 당대표를 만드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개혁을 해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원의 힘으로 당명 개정을 해야 되죠. 맞네. 국민의힘.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거기서 국민한테 직접 투표권도 다 주고 당내 어떤 당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들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그걸 갖고 민주당하고 차별화를 해왔는데 이렇게 다시 당원 100%로 가버리게 되면 저는 뭐 국민의힘이 아니고 더 이상 당원의 힘이고 조금 더 나가면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워낙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윤심의 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좀 의미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안 됩니다. 당원의 힘입니다. 그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진짜 제가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이 모였을 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 소리만 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경 그리고 일사불란. 네, 일단 그 기조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가는데 일사불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경하게 힘을 가지고 특히 힘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치학자로서는 냉정히 따지면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원 중심으로 가는 게 규범적으로는 옳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전제는 유럽이나 이런 정당 정치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당 정치를 되게 친숙하게 여기고 당원이 되기를 스스로 되게 쉽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원이 뭐 200만씩 300만씩 되는 서구 유럽 사회의 그런 정당들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정당을 통해서 충분히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당원 중심으로 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정당 정치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나라에서 당원 중심으로만 하게 되면 우리 편의 생각, 우리 편의 어떤 선호만 정치적으로 대표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한테 뭔가를 더 물어봐야 되지 않냐 하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차 교수님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 의미를 이렇게 완전히 체내화 못 시킨 게 소위 풀뿌리 정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grassrooted party라고 하는 건데. 교수님 잠깐만요. 예, 풀뿌리 정당. grassroot. 예, 뿌리니까. 이러면은 가버먼트 엔게이지먼트가 나옵니다. 그레이스 루티드 파티. 파티가 정당이니까. 예. 왜냐면 파티하자가 아니고.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또 무슨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하면은 한 사람의 와에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당이 어디까지는 우위에 있고 왜냐하면은 당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의 역사가 있고 나가는 방향이 있고 정신이 있고 이념이 있기 때문에 당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당이 사람을 선정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렇죠. 예, 힘이 어떤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한 사람이 정당을 완전히 좌지우지해버리는 이게 우리의 불행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죠.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토층들이 당내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비토층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안에서는 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언론들이 그 부분 특별히 다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누가 원하냐.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원하고 있는 가장 좋은 프레임이 민주당 분열의 씨앗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걸 과대포장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미국에서 조용히 있는 이낙연 대표를 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친문계열이 김경수를 중심으로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고 그래서 아마 김경수도 굳이 사면을 뭐 5개월 당겨서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들이 빨리 발화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러지 않아도 갔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결속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프레임 싸움에 지금 와중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이게 잘 몰랐는데 이재명 대표의 비토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돼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좀 더 분열이 획책이 된다고 해야 되나? 분열이 좀 더 가속화되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저는 정부 여당과 검찰이 갖고 있는 노리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이제 그 공천 국면까지 갈 때까지 조금씩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강화하면서 그 분열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죠. 그런 면이 있네요. 그래서 한꺼번에 치지를 않습니다. 그게 과연 분명히 그렇게 가죠.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크게는 3개가 있지 않습니까? FC 문제가 있고 대장동이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꺼번에 조사는 하고 있죠. 검찰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제 시간을 맞춰서 하나씩 해서 이게 이제 잔잔한 바람이 폭풍이 되도록 이렇게 몰고 간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인적 혹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산을 확실히 가지고 수도권의 지역구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나갔을 때 수도권에서 승산이 있느냐? 저는 별로. 저는 그 승산은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대선거구제 카드를 꺼내는 것도 꺼냈어요. 결국은 지금 현재의 방향대로 가서 1대1 승부를 해가지고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서 최소한 160대 140 나오는 꼴은 막자. 뭐 이게 저는 중대선거구제 꺼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도 굉장히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거를 직접 꺼낸 의도다 그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받을지 받으면 바보죠. 예, 그걸 안 받을 걸로 저는 근데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이제 얼마나 그게 먹히느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앙 이슈에 대해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새해 첫날부터 새해 첫 방송부터 한 줄 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원고를 받아보고 뭐에 대한 한 줄 평입니까? 중앙 이슈에 대한 한 줄 평.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줄로 요약을 해서 해달랍니다. 조 교수님. 저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저는 뭐 오리무중이죠. 오리무중. 야, 한자 성어. 네. 오리 앞이 안개가 꼈단 말이죠. 오리무중이죠. 그렇습니다. 오리무중. 그냥 저는 명백하게 우리 사회가 2023년도는 흑역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명약관화해. 저는 대단히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냥 산 넘어 산. 야, 저는 산 넘어 산. 첩첩산중. 그 제가 할게요. 첩첩산중이네. 그래서 딱 됐는데. 정치적 경제적으로 정말 난감한 아마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씩 나눠 가집시다. 그러시죠 뭐. 자, 그러면 조 교수님이 오리무중, 명약관화, 저는 첩첩산중. 가지세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아나바다입니다. 아나바다 아시죠? 아나바다. 한국 정치가 이렇게 1, 2, 3당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발이 세 개가 가장 완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립이라는 단어가. 네,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이 두 당에 버금갈 만한 힘을 가진 정당이 나와줘야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